28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이하인 내 자연수 ABCD에 대하여 fx가 주어져 있고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BCD 중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시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 fx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보시면 cx 플러스 d 분의 ax 마이너스 b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 유리함수를 대할 때는 항상 점근선부터 구하긴 하죠. 이 점근선은 쓰이든 안 쓰이든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x점근선부터 한번 볼까? x점근선 뭐가 되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입니다.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겠네. 자, 다음 y점근선 뭐가 되는 겁니까? y점근선은 분모 분자에 있는 x의 개수 b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c분의 a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바꿉니까? x-p 분의 k 플러스 q의 꼴로 바꿉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p가 x정근선, q가 y정근선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바꾸지 않고서도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긴 했었는데 궁금한 게 뭐였냐면 여기 k에 있는 값의 부호 요 값이 굉장히 궁금하더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 값은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자, 만약에 이 식이 요 식이랑 같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을 내가 지금 뭐 하면 통분을 하게 되면 x-p 분의 qx-p 플러스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k 값의 부호만 관찰하면 되는 거니까 이 k 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있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분자에다가 대입하면은 걔가 무슨 값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왜? 지금 얘를 통분해서 이 식을 만들었는데 그 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위에 분자에 있는 식에다가 내가 p를 갖다가 넣게 되면 딱 k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이런 식에서 이렇게 굳이 변형하지 않고서 요 k 값의 부호를 어떻게 구해내느냐 하면은 요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있죠? 즉 x 점근선입니다. x 점근선을 분자에다가 대입을 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면 분자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있죠? 예, 그 값하고 c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k의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편의상 k라고 표현을 하고 이 k는 얼마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c분의 d를 위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를 한번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 k의 값은 c분의 마이너스 c ad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자, 이거 뭐 식이 복잡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부호만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봐봐 A, B, C, D가 모두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분모 지금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 보시면은 마이너스하고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전부 다 양수죠. 자, 그러면 얘 지금 뭐다? 음수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대강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자, 그 다음에 x랑 y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x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은 y는 5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지 않습니까? 공역이죠, 공역. 지금 상황에서 공역이죠. 네, 공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의역에서는 당연히 다 정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공역을 치역이 가득 채워줘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얘를 이제 x 이꼴 마이너스 2라고 보시고 얘를 y 이꼴 5라고 한번 보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채워야 할 공간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작은 공간 여기서 이 fx의 그래프가 요 치역을 공역을 가득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아래로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 맞죠? 그 다음에 자, 정의역이 당연히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네, 정근선이 당연히 뭐 하셔야 됩니까? 얘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나 혹은 마이너스 2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근선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y 정근선 5보다 컸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 유리함수를 그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k 값이 지금 음수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좀 채워주지만 뭐를 벗어나는 순간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순간 즉 여기가 f-2가 될 텐데 그 f-2보다 작은 쪽에서는 함수 값이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요쪽 공력 있죠. 이 y 공력을 지역이 가득 채워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이 y 정근선이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5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이 존재할 거다. 그러면 얘가 지금 공력상의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함수도 정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뭐가 될 수 없다? 5보다 커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 정근선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들어왔을 때는 정의되지 않는 구간이 정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y 정근선이 5보다 아래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공력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거다. 따라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x 정근선이 마이너스 2 y 정근선이 5가 되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해낼 수 있었던 거다? 예, x 정근선이 마이너스 2이다 하나랑 그 다음에 y 정근선이 5이다 하나 이렇게 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좀 식을 정리하게 되면 d가 얼마가 되는 거고 예, 2c가 되는 거고 a가 뭐가 되는 상황인 겁니까? 5c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오시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정근선이 여기 그 다음에 정근선이 여기 k 값이 음수였기 때문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는데 자 요쪽에서만 나타난다라고 보면은 가득 채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5보다 작다. 즉 얘가 계속 무한히 내려갈 거기 때문에 5보다 작다 다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정의 안 되는 구간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은 다 끝이 난 거고 뭘 구하시면 되느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줘야 하는 상황인 거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d를 2c로 바꿨고 a를 5c로 바꿨으니까 그건 바꿔서 좀 써주시고 자, 5c죠? 예, 그 다음 d가 2c였죠? 더하기 2c 이렇게 주시고 더하기 c 더하기 b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 자 지금 CB는 자연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15 이하의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A였고 얘가 D였기 때문에 얘네들 또한 15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다. 자 그러면 C가 될 수 있는 게 좀 문제가 생기네. 예, C라는 녀석이 뭐까지밖에 못 되냐면은 3까지밖에 못 됩니다. 그러면 C는 1, 2, 3 요게 끝입니다. 4가 됐을 경우에는 이 5c가 20이 되기 때문에 a 값이 15를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죠. 따라서 c는 1, 2, 3이 끝일 거고 자 우리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c가 1일 때 요 앞에 덩어리가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럼 최소부터 한번 구해볼까? 자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가 1일 때 맞죠? 자 그럼 여기 값이 나올 거고 B는 뭐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B가 뭐여야 최소가 되겠다. 1이면 최소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C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 7, 8이고 더하기 1 하면은 9. 최소값은 9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값 한번 볼까? 자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C가 3이 되면 좋겠죠? C가 3이 됐어. 그럼 여기 8이니까 예, 24가 될 거고 더하기 자 B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가 되면 되겠죠? 네, 15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죠? 39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39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되죠?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의 그래프 위의
임의의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성분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자,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 지금 이제 제시된 그래프를 바라보시면 점근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식은 y 꼴 x-3분의 x 플러스 1이고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한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P에서 내린 수선의 발들 있죠? 그것을 각각 A라고 주고 그 다음 B라고 줬다 합니다.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겁니다. 구해달라는 것은 PA랑 PB의 합이죠. PA랑 PB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좌표 한 개를 잡아주시기만 하면 된다. 자, A점의 좌표를 A, B라고 준다면 이 P점의 좌표는 A,3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PA가 뭐가 되는 거죠? PA가 바로 요 P의 Y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A-3분의 A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B가 뭐가 되겠습니까? PB가 이제 요 A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PA 더하기 PB를 이제 그대로 A로 표현해 주시기만 하면 되고 A 더하기 A-3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A가 3보다 당연히 크겠죠. 정의역이 이제 X가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3보다 큰 범위에서 3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다. 그럼 어떻게 찾으시면 되죠? 자, 딱 봐도 뭐일 것이다. 산술기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은 우리 유리함수 그거 분해하듯이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A-3분의 A-3 주고 플러스 4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1이고 여기가 A-3분의 4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요식은 요식은 A 플러스 A-3분의 4 플러스 1이 될 거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이제 산술기를 좀 써주고 싶으니까 완전한 역수의 합의 형태가 됐으면 좋겠죠? 상수항만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해 주면 A-3 플러스 A-3분의 4 하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요 끝에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4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을 뭐 하시면 되겠다? 산술기하를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2배의 루트에 요 친구 2개 곱한 거죠. 그럼 A-3 약분되면서 안쪽에 4가 남겠네. 얘가 4가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 뒤에 4까지 더해가지고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8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문제들 이제 이렇게 풀어도 쉽지만은 더 짧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쌤이 좀 짧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 잘 보시면은 이 PB 있죠, PB 더하기 PA인데 고정되어 있는 값이 있어. 자, P점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가 고정이 되어 있을 거냐면 요만큼 있죠, 요거 B에서 정근선까지 그 다음에 A에서 Y 정근선까지 얘네들은 항상 똑같을 거다. 맞죠? 자,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은 요 값 더하기 요 값 있죠. 그러니까 이 P점에서 이 유리함수의 정근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과 요 사이의 거리
마찬가지로 x 점근선에다 y 점근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과 요 P점 사이의 거리. 요게 이제 왔다 갔다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두 개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되느냐, 얼마가 되면 최소가 되느냐, 요게 이제 궁금하거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맞죠? 뭐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여기 넓이 있죠, 넓이. 넓이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돼. 이 유리함수 위의 한 점에서 점근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로 만들어진 요 직사각형의 넓이 있죠. 이건 P점이 어디 있어도 항상 똑같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해. 뭐 y 꼴 x분의 4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가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보고 있고 요렇게 그려져 있겠죠. 자, 여기다가 점 하나 딱 찍어가지고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제 a라고 줬을 때 여기 y 값이 a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밑변이 a고 높이가 a분의 4가 될 거기 때문에 두 개 곱해봤자 항상 4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즉 요게 이 점이 꼭 여기 A에 있지 않아도 되고 뭐 요런 데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도 어차피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4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직사각형들 있죠. 요 직사각형들 넓이는 항상 똑같다.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이 뭐가 되냐면 요 값 있죠, 요 값. 요 값이 항상 됩니다. 즉 K의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K의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식에서 K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요거 X에다가 3 넣으면 분모 0 되죠. 그럼 분자에다 그거 넣어주시면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4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맞죠? 이 넓이가 항상 4로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자, 그러면 결국엔 뭐가 일정하다라는 뜻인 거냐면은 요거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가로와 세로의 곱이 일정하다. 근데 합의 무엇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곱이 일정한데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산술기하라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자, 그럼 산술기하는 항상 언제 등호를 성립시켰다? 더하는 값이 같거나 곱하는 값이 같을 때만 등호를 성립시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소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자, 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같으면 요 합이 최소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가 4니까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각각 2이면 최소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뜻인 거고, 자, 요 길이 얼마입니까? 요 길이 1이죠. 자, 요 길이 얼마입니까? 3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 4에다가 1 더하기 3 하시면은 얼마? 8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보자마자 풀긴 풀겠죠. 하지만 뭐 요렇게 아까 전에 수식을 써가지고 산술기하로 풀어도 별 문제 없는 문제입니다. 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점 1,2에 대하여 대칭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렇게 얘기했다. 자, 여기서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유리함수, 1학년 때 부르는 유리함수입니다. 네,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전에 다 공부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고, 시험 기간이니까 그냥 외우십시오. 간단하게. 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의 형태였다라고 합시다. 유리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 fx라고 주고, f 인버스 x가 뭐가 되느냐? 자, 보십시오. c 있죠, c? 요거 분자의 x개수, 그 다음에 분모의 상수항 있죠?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면서 마이너스 다 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bx 플러스 d,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 fx의 역함수 항상 이렇게 됩니다. 자,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유리함수의 그래프, 유리함수의 그래프
대칭성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왜 대칭인지 이런 것들은 시험 기간 전에 공부했었어야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상황인 거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정근선 이렇게 두 개 있죠. 뭐 k의 값이 양수였다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할 겁니다. 자,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자, 첫 번째 점근선 교점의 교점에 대하여 점대칭입니다.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각각 선대칭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인 직선에 대하여서 선대칭이기도 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서 선대칭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하여 선대칭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역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물어봤다. 자, 요거 바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fx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점 1,2에 대하여 대칭일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프의 역함수 또한 당연히 이 유리함수의 성질 그대로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얘가 1,2에 대하여 점대칭이라는 말은 이 역함수의 무엇이? 역함수의 점근선이 점근선의 교점이 1,2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한 다음에 그 역함수의 x 점근선이 1이고 역함수의 y 점근선이 2다라고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a, b를 구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fx가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1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자, 이것을 역함수 구해볼게.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되죠? 자, 분자의 x 개수와 분모의 상수함을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전체당 마이너스 곱하는 거 아닙니다. a를 올리면서 마이너스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앞에 가라는 얘기인 거야. 자,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b가 내려오면서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f 인버스 x가 되는 거고, 얘의 정근선을 관찰해야 되지. x 정근선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b가 되는 거고, y 정근선 뭐가 되는 거죠? 얘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그래프가 1,2에 대하여 점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정근선의 교점이 1,2라는 얘기인 거니까 x가 1이고 y가 2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b가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a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두 개 더 하시면 얼마입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하실 수 있겠죠? 28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y 꼴 x분의 6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하면 함수 y 꼴 fx의 그래프가 된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fx 이꼴 12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n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fx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겠지? 자, fx는 요 x분의 6이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 자, 그러면 x 자리에 x 플러스 3 들어가시면 되겠죠. x 플러스 3분의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이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주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평행 이동하면 함수 fx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함수 f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함수 fx의 절대값을 취한 것과 10이 같아지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 같도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자, 이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혹은 실근의 유무, 실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혹은 실근이 몇 개 존재하냐, 혹은 실근의 위치. 자, 위치라는 것은 뭐 실근이 음수냐 양수냐 0이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부호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물어보면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그래프의 교점으로 해석하는 거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부호가 서로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실근이 나와가지고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교점의 위치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왼쪽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 교점의 x좌표의 위치들이 y축을 기준으로 양쪽에 각각 좀 존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10을 하나 그린 다음에 y축보다 왼쪽에서 좀 만나고 오른쪽에서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1차적으로는 요 그래프를 하나 그린 다음에 뭐 밑으로 이제 1씩 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뭐 만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축부터 한번 볼게. 네, 정근선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의 정근선 가지고 있죠? 요쯤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정근선이 n이 이제 자연수니까 무조건 y 정근선이 음수로 내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음수 여기 어딘가에 정근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 주시면 되겠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위에 값이 양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n 값이 커짐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그래프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 값이 작아지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n은 자연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뭐 요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져 가면서 이제 내려간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10이랑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대값 fx equal 10 이렇게 딱 주신 다음에 얘가 10이랑 만났으면 좋겠다가 될 텐데, 자, 한번 얘기해보자. 사실 이제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이 x축을 기준으로 밑에 걸 접어 올린단 말이죠. 자, 접어 올리는 선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이런 곡선을 접어 올리는 게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불편함을 느끼셔야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도 되냐면 얘는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일 뿐 실제 태생은 방정식이죠. 그러면 실제 그냥 방정식을 풀듯이 풀어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뭐이면 되는 겁니까? 뿔마 10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fx의 그래프와 y = fx의 그래프와 y = 뿔마 10의 그래프의 교점을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굳이 x축을 기준으로 막 n을 바꿔가면서 접어 올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상상할 필요 없이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래 위로만 움직이게 하고 10이랑 마이너스 10을 그려놓은 다음에 10이랑 마이너스 10을 그려놓은 다음에 얘랑 만나는 점들의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이렇게 주셔도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가 이제 10이었다라고 보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었다라고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나는 점들을 관찰해 볼게. 자,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은 요거 이 곡선이랑 그 다음에 요 곡선이랑 만나야 되겠죠. 자, 그럼 보니까 어디서 만나고 있니? 지금 여기서 하나 만나고 있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있죠.
자, 여기가 y축입니다. 지금 맞죠? y축보다 전부 다 왼쪽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네. 하필 두 개를 딱 만났는데 y축보다 왼쪽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부호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더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맞니? 더 내려와 줘가지고 얘랑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쪽 범위랑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가 될 겁니다. 얘랑은 만날 수가 없죠. 얘랑 만나려고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밖에 존재할 수 없다. 맞죠? 그럼 더 내려가지고 얘랑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내려가야지 뭐. 자, 한번 볼게. 자, 얘가 쭉 더 내려와야 되겠죠. 얘도 같이 내려가야 되긴 합니다. 맞죠? 그렇죠. 요거부터 합시다. 정근선부터 그냥 쭉 내릴게. 자, 정근선이 쭉 내려와서 자, 10에 딱 닿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에 딱 닿으면은 네, 10에 딱 닿았을 때 요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뭐 한 요쯤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 보시면 얘도 쭉 내려와가지고 요쯤에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자, 정근선이 10에 닿았어. 10에 마이너스 10에 딱 닿았어. 마이너스 10에 닿으면 이쪽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죠. 만나는 거 없어졌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만 한 개 딱 만나져 있는 상황인 거네. 자, 그럼 얘는 부호가 다르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근선이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맞죠? 정근선이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10보다 좀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0보다 좀 아래쪽에 존재했습니다. 나머지 애들 또 같이 다 따라 움직여 봅시다. 얘가 이제 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쯤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얘 또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뭐 한 요쯤 있을 겁니다. 얘는 이제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어차피 쟤네들이랑 만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 10이랑 마이너스 10이랑 만날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지금 누구랑 만났죠? 여기 아까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얘랑 만났고 얘는 여전히 이렇게 한 개 만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10이랑 만나는 것은 음수에서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랑 만나는 것은 양수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뭐 하겠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게 무한정 내려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정근선 조금 더 내려볼게. 뭐 한 6점 내려갔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자, 이제 요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죠. 예, 지워버립시다. 자, 얘가 더 내려왔어. 자,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오다 못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10이랑 만나는 점이 어디로 가 있게 되는 겁니까? 여기 음수 범위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너무 많이 내려오면 안 되고 그냥 요 마이너스 10보다 조금 작아가지고 얘가 양수 범위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근선이 그려져야 되겠다. 뭐 한 요런 정도로 정근선이 그려져야 되겠다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찰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요 친구는 뭐 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항상 만나고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고민할 필요 없어. 얘는 음수 범위에서 무조건 한 개를 확보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점이 양수 범위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니까 얘가 양수 범위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자, 여기 있죠, 여기. y절편 보이십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 있죠, 점근선. y 점근선이 뭐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10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점근선이 무엇이었는지 봤더니 점근선은 y꼴 마이너스 n이었죠. 지금 여기 달려있는 얘였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y절편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 y절편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0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n이 될 겁니다. 즉 여기 y절편은 2-n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2-n은 뭐보다 커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선생님, 마이너스 10이 되면 안 되나요? 얘는 음수고 얘는 0이니까 부호가 다르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만 0은 부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려고 하면 n이 뭐가 돼야 될까? n이 11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8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 이꼴 x-4분의 2x-3의 그래프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A, 그 다음 두 점근선과 직선 y 이꼴 mx-m 플러스 3의 교점을 각각 BC라고 하자.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 S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점근선은 그냥 바로 구해주고 시작합시다. x 점근선이 4고 y 점근선이 지금 2가 되겠네. 여기 0 만드는 거 4, 1분의 2 해서 2 이렇게 나왔고 점근선의 교점 A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4,2가 되겠죠. 요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직선 좋습니다. y 꼴 m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죠. 자, 이것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점근선과 얘의 교점입니다. 자, 얘는 그 어떤 직선입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m으로 묶어내고 나면 x-1 플러스 3입니다. 되죠? 자, 그러면 m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은 1,3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1,3 위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형태의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점근선이 일단 중요해지겠죠. 점근선 하나 그려볼게. 자, 요렇게 하나, 네,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점근선이 y 값이 2죠. y 이꼴 2. 여기 점근선 x 값이 4입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자, 1,3을 좀 찍으셔야 되겠는데, 요쪽에 있겠죠. 뭐 요쯤이라고 칩시다. 자, 1,3입니다. 되죠? 자, 여기 위에 직선이 하나 존재하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직선이 요렇게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얘가 이제 뭐랑 만나는 겁니까? 이 점근선과 만나는 점들을 각각 BC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점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됐나요? 자, 물론 이제 이 m 값에 따라서 요 직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알 거고, 뭐 그러다가 한 점 이렇게 딱 만난 요 점들이 이제 뭐일 것이다. 각각 B랑 C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 이제 A죠.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이 S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를 구한 다음에 요렇게 밑변 높이 구하셔가지고 이제 저거 산술기하를 쓰시면 될 것 같아. 맞죠? 그러면 요 점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이 점은 이제 y가 2인 지점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 직선의 y 값이 2다 해서 그때 x 값을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2는 mx-m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다 넘기고 mx는 뭐가 되죠? m-1 이렇게 될 거고 m 한번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점의 x좌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m분의 m-1, 2가 될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C점의 y좌표도 궁금해지네. 자, 요거는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x에다가 40원 넣으면 되겠다. 맞죠? 그럼 40원 넣게 되면은 3m 플러스 3이죠. 네, 그래서 얘는 4,3m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제 주실 수 있겠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길이를 표현할 차례입니다. 자, 길이를 표현해보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는 여기 y좌표에서 C점의 y좌표에서 A점의 y좌표를 빼시면 되겠다. 그러면 즉 2를 빼는 상황인 거니까 요 길이는 3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AB라는 거 있죠? A에서 B를 빼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X좌표가 4고 요거니까 길이 구하시면은 4 마이너스 n분의 m-1이다. 이렇게 주실 수 있겠네. 됐죠? 자, 이거 두 개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곱합시다. 곱하면 어떻게 되죠? 3m 플러스 1 곱하기
4 마이너스 n분의 n-1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였으니까 2분의 1 곱하는 거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소가 되도록 하는 n 값을 구하면 되겠네. 뭐 n 값 굳이 안 구해도 되고 그 최소 값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그냥 놔두고 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 요렇게 하나 쪼개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3m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자 n분의 m이었으니까 1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3 될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n분의 1이 되겠죠. 굉장히 익숙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전개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 2분의 1 하고 여기 전개하시면은 요렇게 하면은 9m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n분의 1이네. 더하기 n분의 1이고 자 더하기 3이랑 3이죠. 즉 6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되죠? 자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고 자 요게 지금 합의 뭐를 구하라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가 될 거고 역수의 합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쓰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얘가 2배의 루트의 요 곱하기 요거니까 9죠. 그래서 여기 6이 될 거고 2개 더하면 12에다가 나누기 2 하셨으니까 얘는 6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뭐 그냥 시키는 대로 쭉 풀어내면 되는 문제고 자, 근데 잘 봐봐. 내가 이런 문제 그냥 진짜 나오면은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3초, 4초 정도 걸리려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한 다음에 한 3, 4초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제 이게 그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어. 요 사각형 보이십니까? 요 사각형 고정이거든. 요 사각형 고정이고 언제 이 삼각형이 최소가 될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자, 무엇이 회전할 때냐면 요 직선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 직선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자, 여기 있잖아. 잘 보십시오. 사실은 이제 이 전체 삼각형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 총 세 등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전체 삼각형을 기준으로 총 세 등분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가운데 있는 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하나, 여기 삼각형 하나 이렇게 세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직사각형은 요 m 값이 달라져서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바뀌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 해도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변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여기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있죠. 이게 지금 좀 줄어들었네. 이 별표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줄어든 상황인 거고 이쪽이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세모의 넓이가 조금 커진 상황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n값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녀석들이 바뀌고 있는 거냐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뭐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늘어나고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어떻게 돼야 이 두 개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될까에 대한 고민인데 자 얘를 거의 뭐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기 넓이 있죠. 여기 넓이 0에 가까워지겠지만 이 넓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똑바로 수직으로 되려고 하면 여기 넓이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엄청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렇게 극단으로 봤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커진다는 사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눕혀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거의 0에 가까워지겠지만 여기 넓이가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양극단으로 봤을 때 엄청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점 어디에 와 있을 때 균형에 와 있을 때 이 값이 점차 줄어들다가 거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순간이냐 하면 자 요거 두 개 이렇게 탁 어딘가에 걸쳐가지고 여기 위쪽에 삼각형의 넓이 있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뭐해질 때, 딱 같아질 때, 요 두 개의 넓이가 같아질 때가 딱 균형을 이루는 상황인 거고, 요게 같아지고 나서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커지거나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면은 한쪽이 커지고 한쪽이 작아지면서 뭔가 이제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나중에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넓이가 같아질 때가 되겠죠. 이 두 개 넓이가 같아질 때가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최소가 될 때의 m을 구하라고 하면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너무 쉬워진다. 이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왜 쉬워지느냐? 잘 보십시오. 여기 삼각형의 넓이 있죠. 하고 여기 삼각형의 넓이 있죠. 이거 두 개가 지금 뭐하다라고 했죠?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같은 상황인데, 자, 여기 가운데 이 직사각형 있죠?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입장에서 이 삼각형들을 바라볼까? 자, 요거 있죠? 요거랑 요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같은 삼각형이 될 것 같아. 왜냐면 여기 길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길이 보시면은 이 삼각형의 밑변이 될 거고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건데, 두 개 같으려고 하면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인데다가 합동이니까 정확하게 뭐랑 일치할 거냐면 이 직사각형의 요 대각선으로 꼬아가지고 만든 두 직각삼각형이랑 일치할 거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직사각형의 몇 배? 2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너무 쉽게 그냥 이해만 했다라고 문제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몇 컴마 몇이었냐면 1,3이었고 여기가 몇 컴마 몇이었습니까? 예, 4,2였지 않습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길이 얼마입니까? 예, 요 길이가 지금 3이죠. 자, 그다음에 요 길이 얼마입니까? 요 길이? 예, 요 길이가 지금 뭐야? 1이 됩니까? 맞죠? 예, 그러면은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요 사각형의 넓이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고? 여기에 2배, 예,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6을 바로 찍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시험 기간용, 시험용으로 좀 외워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요 사각형의 넓이의 2배가 이 넓이의 최소가 되겠구나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나오면 이제 빼박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요거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풀어봤으니까 시험장에 나왔을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이 O인 좌표평면에서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고 두 점 PQ의 x좌표의 곱이 14일 때 삼각형 OPQ의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때 S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했습니다. 자, 함수 한번 살펴볼게.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꼴 k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꼴 8입니다. 자,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들의 곱이 14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민할 거 없죠. 그냥 바로 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y는 뭐가 될 거고 8-x가 될 거고 y 자리에다가 8-x 넣으시면 x 곱하기 8-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8-x 이꼴 k. 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전개 한번 해주시고 8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x 될 거고 이꼴 k가 되겠습니다. 자, 2x 날아가고 자 넘기시면 어떻게 되죠? 네, x 제곱에 마이너스 8x 다음 플러스 16 플러스 k 이꼴 0가 될 거고, 여기에 두 분을 x1, x2라고 했을 때 x1, x2의 곱이 x1 곱하기 x2가 얼마다? 14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 2차 방식의 두 분의 곱 얼마가 되는 겁니까? 16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16 플러스 k는 14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k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이 식이 이제 인수분해가 됐었다라고 하면 뭐 그냥 깔끔하게 풀고 치우면 끝나는 거였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될 경우에는 거의 100%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x1 더하기 x2가 얼마? 8. 그 다음에 x1 곱하기 x2가 얼마? 예, 14다. 이렇게 이제 주신 상태에서 뭘 구하러 들어가시면 됩니까? OPQ의 넓이를 구하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OPQ 간단하게 그려놓고 넓이 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x축이고 예, 얘가 y축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유리함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게 8-x 아니 x 8-x죠. y 이꼴 8-x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p고 여기 q라고 봤을 때 여기 x축, 여기 y축이고 요 넓이 구해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PQ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PQ라는 것이 지금 기울기가 -1짜리 직선 위에 있는 요 선분이더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PQ를 포함하고 있는 이 그 직각삼각형을 관찰해 봤을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Q면 여기 길이가 동일한 직각이 등변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이 PQ의 길이라는 것을 이 P점의 좌표, Q점의 좌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가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기 때문에 요 P의 X좌표와 Q의 X좌표의 차이, 즉 X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 1을 곱하기만 하면은 요 PQ의 길이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P의 X좌표와 Q의 X좌표의 차이, 즉 뭐가 됩니까? x2 빼기 x1이 되겠죠? 자, 이것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자, 합과 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구해낼 수 있을 것이고 x2 플러스 x1의 전체 제곱이 -4 x1, x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가 64가 될 거고 4 곱하기 14 하시면 얼마입니까? -56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8이 되겠네. 자, 8이 될 거고 루트 씌우시면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러면 이 PQ의 X좌표 차이가 2루트 2였고 그럼 여기가 2루트 2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다가 2를 곱하시면 루트 2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 얼마입니까? 예, 4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PQ의 길이가 얼마다? 예, 4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높이만 구하시면 되겠네. 자,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 네, 요 직선, 요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물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얘는 이제 뭡니까? 예, 또 마찬가지로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8이니까 얘가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요 8에다가 루트 2 나눠주시면 얼마?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높이, 얘가 밑변이 될 거고 요거 두 개 곱한 다음에 나누기 2 하시면 넓이 S가 나오겠죠. 자, S는 16 나누기니까 8 루트 2가 될 거고 S제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64 곱하기 2가 되겠죠. 128이 답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건 뭐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모든 4분면을 지나고 함수 gx의 그래프가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점근선이 중요해지겠죠? 네, 점근선 두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점근선 볼게. x-1분의니까 x 이퀄 1이 점근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달려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축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2니까 y축 요쯤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이니까 x축은 한 요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 될 거고 얘는 y 이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얘는 x 이꼴 1이다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어떻게 돼야 되니? 지금 점근선이 여기 있으니까 뭐 이런 데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도 항상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여기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그려져도 이쪽 4사분면은 지나고 맞죠? 근데 못 지날 수도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맞죠? 2, 4, 4분면 여기를 2, 4분면 여기를 못 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K가 양수일 경우에는 요렇게 생겼을 거니까 얘를 절대 지날 수 없죠. 그러면 안 되고 K는 뭐여야 된다? 음수여야 하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K의 값이 뭐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 여기 유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여전히 여기를 못 지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니? 요 y절편 있죠. y절편이 x축보다 위쪽에 존재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그려졌을 경우에는 요 사분면도 또 지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y절편의 좌표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x에다가 0 넣으시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뭐보다 크셔야 될까? 0보다 크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시면은 k 넘어가서 k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시면 되겠죠. 그럼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k가 음수인 것도 해결이 되면서 여기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고 하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한다가 될 거고, 이제 gx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 gx의 정근선을 보니까 간단하죠. gx는 x 정근선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 정근선 1입니다. 1 이렇게 되겠네. 자, 축 한번 보겠습니다. x 정근선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x축이 이쪽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y 정근선 1이었으니까 x축이 오른쪽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이 그래프가 뭐를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4사분면은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수이면 안 지나는 건 맞는데 이미 fx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기 위해서 음수였었어야 됐기 때문에 일단 음수인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다. 자, 그러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얘는 뭐 이쪽에서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지나는 거니까 4사분면이랑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지나갈 때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냐면 4사분면을 안 지날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면 좋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y절편이 되겠네. 맞죠? y절편이 뭐보다 위쪽에,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딱 원점을 지나도 됩니까? 요거 원점을 지나도 상관없죠. 그래도 뭐는 지나지 않는 거니까. 4사분면은 지나지 않는 거니까. 따라서 y절편이 0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g의 y절편 구해볼게. 자, 0 넣으시면은 3분의 k 플러스 1이 즉 g의 y절편이 되겠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넘기고 3 곱하면은 k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려고 하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두 개 곱하시면은 6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 간단하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했습니다. 자, 가시조건 보니까 f1x, 자, 그리고 얘가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x다 라고 나와있다. 자, 나 조건은 우리 그 맨날 보는 조건으로 fnx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는 f를 n번 합성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f2026에 2를 넣은 것, 요걸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6번을 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무조건 규칙이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 근데 보통 해설지 같은 거 보시면 여기 함수를 합성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함수를 굳이 합성할 필요 없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2를 넣고 계속 합성을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F1에 2를 먼저 한번 볼게. 여기에서 하시면 2 넣으면 되죠? 얼마입니까? 4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자, 한 번 더 합성을 해볼게. 그럼 F2에 2니까 요거는 이제 F1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동일하겠죠? 자, 요거 한번 넣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천천히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분의 8,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3이 될 겁니다. 여기 계산하시면은 4분의 5고 얘는 얼마? 2분의 5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약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 2가 나오네. 그럼 바로 규칙이 나왔다라는 거야. 어차피 1을 넣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짝수 번째에서는 다 2고 홀수 번째에서는 전부 다 뭐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28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부등식 살펴보면 a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그 다음 b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요 그래프를 하나 그리신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과 여기 있는 직선이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y 꼴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입니다. 자, 축부터 하나 그려놓고 정근선 한번 그려볼게. 정근선 어떻게 됩니까? 정근선은 x 이퀄 1이 x 정근선, 마찬가지로 y 이퀄 1이 또 y 정근선이 될 것 같네. 맞죠? 자, 그 다음에 1을 한번 넣어볼게. 2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0 넣어보시면은 얼마입니까? 0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정도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얘는 y 꼴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어디와 어디에서만 보면 되는 거냐 하면은 여기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범위를 잡았을 때 여기가 한 2쯤 된다라고 보시고 여기가 3쯤 된다라고 보셨을 때 우리가 관찰하면 되는 그래프는 요만큼입니다.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두 직선이 어때야 되는 겁니까? 하나는 얘네들보다 다 아래쪽에, 그 다음에 하나는 얘네들보다 다 위쪽에 있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 특징이 지금 뭡니까? 0,1을 지나고 있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직선이다. 맞죠? 요거 이제 계속 문제를 푸는 동안에 많이 나옵니다. 0,1이 여기쯤 있는 상황인 거네.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서 회전하고 있는 직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직선 한번 볼게. 직선이 뭐 대략 요런 직선이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뭐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요렇게 가기도 하고 요렇게 가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AX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 AX 플러스 1. AX 플러스 1은 자, 이 빨간색 직선보다는 요 구간에서 항상 다 아래쪽에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요렇게 뚫고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럼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A는 좀 최대값을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네. 뭐 어디까지 가시면 됩니까? 여기 딱 접하는 순간까지 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의 기울기가 A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이때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몇 컴마면 0,1이고 자, 여기가 몇 컴마 몇입니까? 3을 대입하셔야 되겠네. 3 대입하시면은 2분의 4에서 여기가 3,2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 기울기 한번 구해보시면은 x 증가량 3, y 증가량 1이니까 이때 A의 최대값이 나왔고 그 최대값은 3분의 1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한번 가보도록 할게.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얘가 이렇게 위쪽으로 가 있는 상황을 원하는 거죠. 근데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딱 닿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때 기울기를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점의 좌표를 구해 주셔야 되겠네.
자, 1을 넣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3이 된다라는 사실. 맞죠? 그럼 2,3까지의 기울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x 증가량 2죠. y 증가량 또 2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의 최소값은 1이 될 거고, 예, 두 개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 이해하시겠죠?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네, 289번 보겠습니다. 289번 이런 거 나오면은 진짜 뭐 한 2, 3초 컷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항상 정해져 있는 유형이니까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중심의 좌표가 1,2인 원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 4점의 x좌표를 각각 x1, x2, x3, x4라고 하자. 자, 그러면 4점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 요 유리함수 한번 볼게. 자, 정근선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자, 그다음에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정근선의 좌표들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y 이퀄 2가 될 거고 얘는 x 이퀄 1이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 여기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1,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얘가 뭐 유리함수니까 1 넣으면 이제 3이라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럼 뭐 이렇게 그립시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요 중심의 좌표가 1,2인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근선의 교점과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일치하더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이제 원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네. 그 원을 한번 그려볼게. 자, 원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됐니? 얘가 지금 중심이 정확하게 뭐랑 겹치냐면은 요 정근선의 교점과 겹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근선의 교점과 겹치는 상황에서 이 유리함수와 이 원의 교점 4개, 이렇게 4개를 봐달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4개는 어떨까? 자, 보십시오. 원 있죠, 원. 원이 당연히 뭐에 대하여 점대칭일까? 여기 중심에 대하여 점대칭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의 대칭성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함수는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점대칭일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1,2에서 점대칭이었던 원과 또 1,2에서 점대칭이었던 이 유리함수의 교점들 또한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1,2에 대하여 점대칭일 것이다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뭐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요 중심 1,2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이 뭐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요 1,2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은 합에 있어서 항상 이 일정한 의미를 줄 수 있거든. 자, 이 점과 이 점이 여기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 x좌표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여기 x좌표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x좌표를 x1, 여기 x좌표를 x2, 여기 x좌표 x3, 여기 x좌표 x4라고 했을 때 x1과 x4, 그러니까 1,2에 대하여 대칭해 있는 이 두 점의 x좌표를 더했을 때 x1 더하기 x4는 얼마가 나옵니까? 1의 2배, 2가 나오겠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x2랑 x3 있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뭐에 대하여 2배가 나오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1에 대하여 2배가 나오겠죠. 그럼 x2 더하기 x3도 얼마가 나오겠다? 2가 나오겠다라는 사실. 그러면 자, 문제에서 물어봤던 x1부터 x4까지 더해달라고 하면 요거 다 더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4가 될 거고 거기다 2 곱하면 8이 답이 되겠네. 자, 이 문제는 뭐 맨날 이제 유형화돼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제 읽고 그냥 바로 답 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정근선의 교점이 이 원과 일치한다는 사실만 보고 그러면 일치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대칭인 애들끼리 더하면은 요 x좌표의 2배겠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은 2, 요거 두 개 더하면 2니까 두 개 더해서 4 곱하기 2 하면 8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요거 바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번 함수 y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상수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런 거 보실 때 계속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비슷한 문제네. 자,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태다. 자, 다음에 직선 보니까 y는 m 딱 묶어내면은 m 묶여서 나오고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래프에 그려가지고 교점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는 이제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릴 수 있는 거고,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해져 있는 거 조금 확인하고, 나머지 이제 m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바로 직전에 했던 문제들 맞죠?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얘가 정점을 지난 직선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m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회전하고 있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제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이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가지고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바뀌겠죠? 뭐 마이너스 1 정도 주시고 자 0일 때 바뀌겠죠? 0 요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범위가 총 3개로 나뉘겠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범위가 될 거고 여기 두 번째 범위, 여기 세 번째 범위가 될 겁니다. 되겠죠? 자, 첫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다시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 이래?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보시면 되겠고 2번은 뭡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였겠죠. 다 마이너스 달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약분이 다 되네. 자, 이때는 함수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 거는 양수가 될 거고 위에 거는 음수가 되겠죠? 그대로 나가면 얘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부호만 반대인 상황인 거네. 약분시키면은 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둘 다 나가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그냥 보통의 유리함수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네. 자, 축부터 그려놓고 네, 범위 3개로 나눠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두 개 끄시면 되겠네.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1 정도로 주시고 0이 여기 y축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 정도 주시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이제 1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1이 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상수함수 형태로 오겠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딱 뚫려야 될 것 같고 자, 아까 여기다가 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붙였는데 이건 그냥 범위를 나눌 때만 사용한 거고 얘 지금 뭡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x는 뭐가 아니어야 한다?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한다. 요거 하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쪽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없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는 그냥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때는 이제 뭐야?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서 요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요렇게 하나 뚫려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 자, 얘는 지금 점근선이 어딥니까? x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죠, 여기. 근데 이 그래프는 양수 범위에서만 나올 거기 때문에 x 점근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점근선 1이죠, 1. 그러면 y 점근선은 좀 신경 쓰셔야 되겠네. 여기가 y 점근선 1이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실제 점근선은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보면 음수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지는 상황인 거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0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되는지를 봤더니 0 넣어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랑 딱 붙어서 가겠네.
붙어서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다? y 꼴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 y축이고 원점입니다. 되죠? 표시할 것 좀 표시할게. 여기가 이제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만 하시면 됩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만 그리시면 되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쯤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상태고, 이 빨간색 그래프랑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만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빨간색 그래프랑 안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자, 지금 이 직선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지나며 회전하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다.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맞죠? 회전축이 한 요쯤 있는 상황인 거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자, 요때까지 안 만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때까지 안 만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요때 기울기 하나 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딱 지나는 순간에 기울기 하나 구하셔야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얘랑 먼저 만나는지 얘랑 먼저 만나는지 봐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림을 좀 충실히 잘 그렸더니 뭐 절대 얘랑 먼저 만날 리는 없을 것 같아. 시험장이면 이제 그대로 가셔서 답이 나오면 답이 나온 대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고, 엄밀하게 따지자면 얘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얘랑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써주시면 된다. 근데 지금 해설지에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해놓은 이유는 뭐 너무 확연하게 안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자, 이때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요점의 좌표가 뭐였죠? 마이너스 1,1이었죠. 네, 좋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이때 기울기 얼마입니까? x의 증가량이 1, y의 증가량이 3입니다. 이때 기울기 3이 되겠죠. 자, 그럼 3보다는 어떤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상황. 자, 그 다음에 요때 기울기 보셔야 되겠네. 자, 요때 기울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때 기울기 1입니다. 자, 그러면 3보다는 뭐하고? 작고 1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같아도 되는 거죠? 만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면 m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1번 보겠습니다. 요거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함수 y = x분의 1의 그래프 위에 한 점 a, b에서 직선 y =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점 q라고 할 때 q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이 함수 y = x분의 1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r의 좌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충실히 잘 그리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x축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y축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y = x가 하나 나오니까 y = x 도미리 하나 그려놓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x축, y축, 얘는 y = x가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y = x분의 1 있죠? y = x분의 1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요 x축,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가 지금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 밑에는 뭐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교점.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교점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x = x분의 1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y = x와 x분의 1의 교점이니까, 그러면 x의 제곱이 1이기 때문에 뿔마 1인데 지금 나 양수 범위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라는 겁니까?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보다 큰 a에 대하여 a점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고 x좌표가 a인 점, 맞죠? 여기 p점 하나 딱 찍어줍니다. 이 p점의 x좌표가
A, 그다음 y좌표가 B다. 이렇게 이제 준 상태죠.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P점에서 지금 뭐 해달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y 꼴 x에다가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다. 맞죠? 그럼 여기가 수직이 이렇게 딱 되겠네. 그럼 이 점에서 다시 뭐를 내리라는 거야? x축에다가 수선의 발 딱 이렇게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x축에다가 내리는 수선의 발과 이렇게 만나는 점 있죠. 맞죠? 수선이 만나는 점이죠. 여기를 이제 R이라고 줍니다. 요 점의 좌표를 좀 구해달라는 거거든. 이 점의 좌표 구하는 건 간단하죠.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여기 x좌표 구하시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얘는 뭐 그냥 말만 어렵게 놨지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얘가 이제 y 꼴 x였잖아. 맞죠? y 꼴 x고 요 점에서 y 꼴 x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갖다가 내렸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서로 직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요 y 꼴 x라는 y 꼴 x분의 1이라는 거 있죠. y 꼴 x분의 1이라는 것이 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한 선대칭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점을 정확하게 선대칭 시키면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y 꼴 x에 대해 선대칭 시키면 여기 가 있겠단 말이야. 맞죠? 네. 그러면 y 꼴 x에 대해 선대칭 시킨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의 좌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B,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점은 있죠. 선대칭된 점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이 이제 Q였습니까? 이 Q라는 점은 이 P와 P'의 중점이 되겠죠. 그럼 이 Q점의 좌표 간단하죠? 뭡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네.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 X좌표만 알면 되는 거죠. 여기 X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B였다라고 하면 요걸 이제 어디에다가 X분의 1에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R점의 좌표에 X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Y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의 역수 A 플러스 B분의 2가 될 거다라는 사실. 이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 문제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